태양은 과연 그 답을 알고 있는가? 팍스뉴스에서는 태양이 쏘아내는 태양풍 솔라 플레어를 가지고 지구촌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뉴스들을 다루면서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변화들 가운데 지진이 증가하고 화산이 터지고 지축이 움직여가는 이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현재 현실들이 그 원인이 그런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양은 그것만일까요? CNN에서는 근래 가장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세계가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얻어낼 수 있는 이 답은 어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역시 마찬가지 이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천체 모형을 살짝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구를 둘러싸고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 대기권 소위 하늘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성층권 혹은 오존층이 들어있는 성층권 하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는 중간권이라고 하는 우리 이 대기권 밖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층권은 말하자면 오존 레이어라 되어 있어 오존층.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오존층은 전리층입니다. 즉 전리층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전리층이란 것은 전기적 자극 혹은 이 전기장애, 자기장애 이런 영향이나 혹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현상들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륙권이라고 하는 대기권들은 지층에서 10에서 20km를 둘러싸고 있고요. 또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은 20에서 50km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층권의 아래에는 오존층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오존층은 지구의 생명싸개와 같습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이런 광선들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외선, 적외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엑스레이, 방사선 뭐 여러 다양한 그 유해 광선들이 다양한 곳으로부터 이 지구를 향해 달려옵니다. 이 들어오는 이 모든 다양한 광선들을 막아주고 차단해줘서 지구를 그런 다양한 이런 모든 광선으로부터 유해되는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생명싸개가 바로 오존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말하자면 오존층은 O3, 이건 전리층, 전리작용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름날 혹은 이렇게 따뜻한 봄날 바닷가에 나가보면은 바다 표면이 잔잔할 때 그 바다 표면 위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물안개는 아니지만 뭔가 초면에 뜨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면서 오존이 물 있는 곳에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900년대 마지막 1990년대에 들어가지고 지구촌, 글로벌 지구촌에 왠지 모를 이상한 조짐들이 있고 이상한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뭔가? 오존 클라이시스. 즉 지구촌의 오존이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죠. 특별히 남반부, 남극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남극 볼 위에서 오존층이 이렇게 이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렇게 이 지구촌 거민들에게 처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 환경학자들이나 지구의 모든 이 다양한 이 전문대 혹은 여러 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거죠. 왜 오존층이 저렇게 물러나고 있을까? 오존 디플레이션. 물러나고 있는 것, 점점점 엷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함과 또는 두려움과 전 지구적 이런 모든 관심들이 이렇게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존층은 지구촌의 생명싸개니까요. 오존층이 이상이 생기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 말미암아서 오스트라리아 정도로 뉴질랜드나 오스트라리아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운동장에 나갈 때 선스크린 혹은 선블락, 우리 많은 이렇게 이 태양 광선을 우리가 직접 닿아도 피부에 산해가 되지 않는 여러 크림들을 바르지 않으면 등교를 시키지 않습니다. 밖에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존이 우리 인류의 건강 혹은 생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오존층이 말이죠. 북미주 대륙, 북반부에 있는 북미주 대륙만한 이 홀이 오존 남극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왜 이렇게 이 오존이 떨어지나 하는 것들을 연구해본 이 지구 이 환경학자들은 무엇 때문에 오존층이 떨어지는가? 이 화석 연료를 지구촌에 많이 쓰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그 화석 연료 혹은 뭐 이산화탄소들을 발생하고 또 플루오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 위에 있는 오존층이 구멍이 나고 떨어진다고 얘기하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잘 한번 보시자면은, 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혹은 여러 다양한 그런 이런 유해 가스를 발생하는 화석 연료를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을 태우는 일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본다면 가장 문명한 나라들이 살고 있는 도시화되어 있고 문명한 나라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 대부분의 이 CO2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남반부에는 기껏 뭐 이렇게 이 북반부에 비해서 아주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 때문에 오존층이 떨어진다면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북반구 하늘에 있는 북극 하늘에 오존층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오존층은 남극에서 먼저 이 구멍이 커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CO2의 방출, 화석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오존층이 이렇게 이 구멍이 뚫어진 것은 그건 사람들 생각이지 실제는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 혹 그게 아니라면 다른 데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발견할까요? 아니면 환경학자들이 뭐라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존층에 구멍이 커간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존층이 만약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라면 문명화되어 있고 공업화되어 있고 산업화되어 있는 북반구의 하늘이 떨어져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존층은 1990년대 초부터 북반구의 하늘이 떨어지지 않고 남반구의 하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로 의미할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늘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얼른 쪼르르 어디로 가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일이 있더라. 여러분, 만약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는 일이 있으면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설명하고 있을 것일까? 하늘이 어떻게 종이축처럼 말려갈까? 이 과학하는 사람, 뭔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우리들, 뭔가 좀 오늘 같은 현대 이 합리적 사회에 빠져 있는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물려갑니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성경에 또 다른 답이 있을 거 아닐까요? 성경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하늘이 어떻게 한다고요? 큰 소리로 떠나간답니다.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여하튼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늘이 떠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뜨거운 불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말하자면 지구가 더워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와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명쾌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남극의 오존층에 구멍이 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커갔다고요? 지금 북미주 대륙만한 남극 하늘에 하늘을 지구를 덮고 있는 생명싹의 하늘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점점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1990년대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늘이 떠나간다. 그리고 지구는 더워진다. 오늘 우리는 이유도 없이 글로벌 워밍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워밍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답을 못 얻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서 이 답을 찾았다면 우리는 금방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생각한 것처럼 북반구 하늘이 떨어졌더라면 인간이 우리가 과학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탄소 발생이 많아지고 공업화된 곳에 유해 가스를 발생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북반구의 하늘이 먼저 뚫어져야 됐다면 오늘 이 북반구는 아비규환, 아수라장일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밖에도 나가기도 어렵고 다양한 이런 오존이 거대한 오존층의 이런 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북반구는 사람 살기에는 더 이상 부적합한 곳이 됐을 것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 또한 녹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하늘이 종이축처럼 물려간다. 그러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떨어진다. 더워질 것이다. 글로벌 워밍에 대한 답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남극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이 옷깃을 여미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늘이 보여준 징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2011년부터 드디어 2011년 8월부터 북반구의 오존층이 조금씩 엷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남반구의 오존층이 열어지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이렇게 떠나가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런가? 만약에 북반구를 먼저 뚫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밀집되어 있는 북반구에 살고 있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사랑의 여러분 유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하여 남반구만 가지고 사람들을 경고하실까요? 아니라고요. 2011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만 7년 지났습니다. 북반구의 하늘이 드디어 오존층이 엷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12년부터 북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구촌을 강타합니다. 왜요? 얼음이 녹고 있다는 거죠. 얼음이 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극에 있는 곰들이 먹을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이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양계 심으는 하늘의 징조를 여기서 더 이상 우리는 외면하거나 여기서 더 이상 우리는 모른 척할 수 없는 바로 그 목격하고 있는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Something is about to happen. 지금 무엇인가 막 일어나기 직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모든 이 세상에 대하여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성경은 계시록 16장에 7재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7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대접을 해다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여러분, 태양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거워지는 일이 이 마지막 인류를 향하여 재앙으로 노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태양이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태양이 약 230% 이상의 에너지가 더 많이, 이 말이 자기장의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경점을 통과하면서 인류는 그 사실을 확인해보고 태양을 향해 탐사선을 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종이쪽처럼 말려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서 오존층이 말려가는 이유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존층이 말려가면서 태양이 오존층에 말려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요? 태양이 뜨거워지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더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예요? 글로벌 워밍.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과학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은 다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은 모르고 결과만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얻을까? 해답을 얻을까? 찾아보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지난 2010년 칸쿤 환경회에서 지구의 온도, 살수면의 온도가 2도, 섭씨 2도 올라가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화두는 2도. 향후 10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즉 2010년이니까 2020년이죠. 2020년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정말 매우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2도 올라가는데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제 드디어 더울 때는 2도쯤 올라갔다 내려왔다.
2016년에 거의 2도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사가 드디어 태양 탐사선을 금년에 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적극적인 대안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나사에 보도된 발표 중에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발표는 무엇인가? 지구촌에 더워지는 글로벌 워밍 때문에 해수의 온도, 바다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수면 상승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구촌의 대부분의 많은 도시들이 이 바닷가에 근접해 있거나 아니면 강이나 혹은 이런 데 근접해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렇게 근접되어 있는 도시들이 만약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2피트만 올라가면 보시는 바대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절반이 잠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특별히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죠. 빙하가 10%의 빙하만 줄어들어도 녹아버려도 어떻게 되느냐? 바다의 이 해수면의 높이는 3피트가 올라갑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린랜드에 있는 빙하입니다. 그린랜드에 있는 얼음덩어리만 다 녹아도 그린랜드라고 하는, 지금 그린랜드가 좀 문제가 많죠. 굉장히 지금 그린랜드 때문에 아주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대단합니다. 그린랜드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약 20피트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미 아시겠지만은 남극은 세 개의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만약 이 거대한 얼음덩어리 세 개가 지구촌의 냉장고라고 하는 이 남극이 얼음덩어리가 다 녹으면 이 평균 수면은 약 80m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그린랜드라고 하는 저 북유럽에 있는 이 큰 거대한 나라가 얼음덩어리가 이리 돼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20피트가 올라간다는 거죠. 20피트가 올라가면 미국에 있는 템파라고 하는 시는 다 이 물에 잠깁니다. 지구의 해안선에서 100km, 150km에서 200km 정도까지는 물에 잠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대부분의 지구촌의 대부분 도시들은 다 해안선을 근거로 해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수억의 사람들이 이 생존의 터를 잃거나 혹은 그 해수면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있다면 물에 잠기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현상입니다. 태양은 이 문제에 대한 답,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지, 왜 지구촌이 이렇게 더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기 전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원에 대하여 태양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태양 탐사선이 어떤 답을 가져올지 기대가 아주 주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태양의 거대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태양이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인류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도망치면 될까요? 화성으로? 그런 것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그저 단순히 과학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원인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느 땐가를 향한 징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태양계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그 사실을 영접하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건데 말이죠. 2018년 금년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전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정말 기록을 갱신하는, 아주 굉장히 기록을 갱신해 나가는 대단한 이 기후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덥고 화재로 홍수로 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년과는 전혀 다른, 예년과는 저런 다른 이 지구촌의 무더위를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통과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태양의 변화가 지금 현재까지 보고된 것들, 그 원인들을 지금 우리가 찾아본다면 한 가지 여러분과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뉴스가 본 것이 옳았습니다. 솔라 플레어. 그것이 오존층에 영향을 끼쳤고 이번에는 또 다른 영향을 끼치는 행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존층에 영향을 끼쳐서 글로벌 워밍을 가져왔다면 이번에는 그 자기장이 이 미립자들이 지구촌을 방문하면서 거대한 자기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던 지구촌을 자극적으로 흔들면서 지구촌의 자기장이 붙들고 있는 기류가 제트 기류예요. 북반구 5.5km 상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한 영상을 보니 시속 200km에 달하는 속도로 이동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제트 기류가 한반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원래 북극을 포위하듯 돌면서 찬 공기를 단단히 가둬야 할 제트 기류가 따뜻한 중위도 지역까지 후퇴하면서 한국과 미국 동부 등이 북극 공기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북극의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위도와 극의 기온차가 적게 나타나면서 이 제트 기류는 여러분 지구의 또 다양한 기후와 환경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기류대입니다. 그런데 이 찬 공기를 꽁꽁 묶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지구가 이 제트 기류를 붙들고 있는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제트 기류가 밑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북극 쪽에 있는 한파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반대로는 글로벌 워밍을 가져오는 영향도 됐지만 반대로는 이 한파 때문에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죠. 이 제트 기류가 밑으로 내리면서 이 신조어가 나와요. 폴라 보텍스라고 하는 이런 이것들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제트 기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형성되는가 하면 이 기온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알파벳의 그리 알파벳의 오메가와 닮았다 그래서 오메가 블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메가 블럭, 이게 제트 기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블럭에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런 오메가 블럭을 형성하고 여기에 폴라보텍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데는 습습하다면 한쪽은 덥고 한쪽은 또 춥고 뭐 막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전 지구상에 미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제트 기류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데 내려와서 생긴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전 지구상을 덮다 보니까 금년 여름에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 중국은 이 태풍, 그 옆에 나라는 홍수가, 한국은 더위가, 일본도 더위와 태풍이. 그러니까 이 오메가 블럭과 같이 이 안에 들어가는 나라와 밖에 있는 나라들은 전혀 다른 기후 변화와 전혀 다른 그런 환경적 여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했는가? 솔라 플레어.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 발사될 때, 물론 지구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에 징조를 줬다면 징조를 필요로 하고 징조를 알아야 될 사람들은 지구촌에만 있어요. 인류니까요. 이 지구촌의 생명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태양은 보여주시고 태양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때 지구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이런 이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과학이 얘기할 수 있는 답일 뿐입니다. 이 답은 무슨 답이냐? 현상이 이렇다는 그뿐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그저 솔라 플레어라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그럼 솔라 플레어는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가 마치 오메가 블럭과 같이 막 변화 묵상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와 같은 지구촌의 환경 변화를 보면서 이런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원인을 그저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기술이나 사람들의 어떤 고안이나 창조 고안품에 찾는다면 이건 너무나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태양은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왜요? 태양에 하나님 뭘 주셨으니까? 징조를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망가지고 깨어져가는 이 지구촌을 살릴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뭘 하라? 머리를 들라. 여러분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하늘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땅의 것들만 속해서 땅의 일만 참하지 말고 하늘을 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기.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이튿날은 달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달이 흐리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이 시대 때의 징조는 구분할 줄 모르느냐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천기, 하늘에 기록된 모든 징조들은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하는 사람만 보는 것 아니올시다. 이것은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학자요? 천문학자요?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모두가 다 겪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징조와 나타난 천상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원인도 성경에 찾을 것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에겐 이 소식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겐 이 소식이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반갑지 않은 소식, 지금 어떤 소식이라도 분명한 것은 사람에겐 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성으로 가면 될까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이 땅의 지축이 흔들려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물이 이 땅 위에 넘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성으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가야 될까요? 과학은 먼저 알지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역사의 한 토막을 이렇게 주관해오는 어떤 이들은 먼저 알죠. 그래서 우리의 피난길을 그렇게 찾으려고요. 외계 지구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 지구촌을 떠나가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언에 따라 지구촌을 떠나갈 준비를 하면 됩니까? 일론 머스크는 2025년에 화성에 사람을 진주시킨답니다. 2024년까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화물들을 먼저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엔 사람이 갑니다. 거기에 기지를 선서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들은 어떤 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안 되면 2030년엔 나사에서 그런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류의 살 길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까지 그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덥고 춥고 바람 불고 또 여러 가지 홍수가 나는 것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 것보다 왜 요즘 것이 이렇게 크지요? 옛날에도 지진이 혹간 있었습니다. 요즘은 빈번합니다. 옛날 것보다 지금 지진은 더 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궁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일의 당사자는 무섭습니다. 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경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우왕좌왕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고안과 우리의 발명품을 활용하고 이용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이 답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답에 대하여 하늘이 알고 있는 답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답을 찾아보도록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류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혹은 이 궁금함증에 잠 못 이루는 분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나 보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시 카스코로 가나? 아니면 그 마지막 때 무슨 지하 벙커로 들어가면 괜찮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면서 대안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로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답이 될까요? 아니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어난 현상들에 대하여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태양의 징조를 두었고 오늘날 봤더니 태양에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픔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역시 태양을 향해 따라간 탐사선에서 답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깝습니다. 분명히 가깝습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날이고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미리미리 오늘 주신 것처럼 그날 그 두려워서 그 앞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날 소망스러움으로 인류가 멸망하고 우리 모든 지구촌이 깨지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새 시대가 오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로 그날을 기다리는 멋지고 정말 훌륭하고 아주 소망스러운 그날이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면 답이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온 천지간에 누워 있습니다. 이 말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는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하늘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그러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거기 주께서 오신다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머리를 숙이고 함께 돌아와서 우리의 살 길을 한번 찾아보시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